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오늘 아베는 비상사태를 5월 31일까지 연기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와중에 고베시의 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2의 러시아꼴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베 병원의 충격적인 발표와 러시아의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베의 발표를 보는 일본 국민들의 속은 답답합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어떤 상황이기에 비상사태가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나 정보를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좀 제대로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최종 판정자를 재생산하는 숫자가 1.7명이라고 하면 곧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 또 다른 곳에서는 1.0명 미만이라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아베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전파자의 전파 경로를 70% 이상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상점과 업종들이 불안해하고 계속 휴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확대했으니까 일부 해제나 강화되어야 하는 지역과 도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아베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일본 국민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비상사태를 연기를 하려면 그동안 어떻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떠하다는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연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소독약, 면봉 등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의료 현장과 시스템은 완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아베를 믿고 지지해줬으니 턱 삐져나온 마스크 쓰고 멍 때리지만 말고 말을 좀 하라는 거죠. 사실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일본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문제점을 고친다고 부랴부랴 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최근 오사카시에서는 C19 테스트가 보건소에서 최대 10일 정도 기다려야 하고 하루 최대 400건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민간 테스트 기관을 활용해서 1일 89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급변해서 불행한 일을 갑자기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나 싶네요. 이때 고베시의 시립병원 병원장이 그동안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베 시립의료센터 중앙시민병원은 발열 및 기침 증세가 아닌 일반적으로 외래를 오는 방문객 1000명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C19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489명 중 16명, 여성 511명 중 17명이 C19 항체 소지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3.3%입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면 고베시의 인구로 환산해보면 4999명이 현재 최종 판정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병원이 파악하고 있는 69명의 594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병원장은 현재 고베시의 최종 판정자는 260명인데 4만 명 예측치와는 너무 차이가 크다.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전파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한 항체 검사를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라고 보면서도 이제 모든 판단은 정치인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본인들은 인구 대비 3.3%의 숫자가 가지고 오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제2의 러시아가 되어서 조만간 최종 판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 예측이 이제는 불길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초기에는 C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평가를 받던 국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증세가 되어서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3일 지난 24시간 확인된 C19 신규 최종 판정자는 1만 633명으로 총 13만 4687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퍼센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지난 24시간 동안 58명으로 지금까지 1280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숫자에 근거해 이달 12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어서 국내외에 많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실구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 다양한 인구 집단과 비교하면 모스크바 전체 인구 2%에 해당이 되는 25만 명 정도가 이미 환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인구는 1270만 명인데 현재 테스트의 한계로 57,300명이 신규 최종 판정자가 되어 있을 뿐이기에 앞으로 테스트 능력을 대폭 강화해 격리와 치료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던 러시아가 갑자기 신규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일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베시의 병원장이 고베시의 인구 3.3%, 4만 명 가량이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도쿄와 일본 전체는 어떤 상황이라는 말인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도 일선 보건소는 검사 능력도 안 된다고 하고 면봉도 모자란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베나 일본인들이 매일 말끝마다 아비간만 간절히 부르는 것을 보니 불쌍하네요. 현재 베트남 당국의 단계적 발표가 한국에서 보기에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이 전 세계적 상황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선언하자마자 다양한 베트남 경제 자구책을 발표한 것인데 이 중에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전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 경제는 현재 전 세계적 패닉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극심한 경제 타격을 본 곳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약 3만여 개의 회사들이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내로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데 꽤나 구체적인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고마워요 베트남 캠페인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 영국인 영어 강사가 SNS를 통해 현지 의료진과 군경,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고마워요 베트남 캠페인을 시작한 뒤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등을 적절하게 편승하며 베트남 당국은 해외 여행객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 분야의 회복을 추진하는 겁니다. 베트남은 안전하니 해외에서 여행을 올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도 진작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 Now, Safety and Smiling 캠페인을 통해서 적극 주변국에 유입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움직임은 역시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회복 국면인 주변국인 중국이나 대만 등을 의식하여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안정세는 아니지만 주변 회복국에서 해외 여행객을 유입해보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이 중에 한국은 베트남 당국에 있어 매우 큰 손님입니다. 공교롭게도 2019년 한국은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다가 한일 수출 규제 갈등으로 인해서 방일 관광객은 90% 이상이 급감하는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 관광지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이 베트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이 극에 달한 8, 9월부터는 한국에서는 일본 대신 베트남이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베트남 동해 환전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붐이 일었습니다. 각 은행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 동환전액은 평시 대비 40%나 증가할 정도로 베트남에 많은 돈을 뿌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4시간대의 비행거리와 더불어 박항서 감독으로 인한 한류 열풍 등을 힘입고 일약 인기 여행지가 되는 등 한국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로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국을 막는 모습이 나온 데다가 그 와중에 일본은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민 감정이 돌아선 것이죠. 또한 베트남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진을 과도하게 막아선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르자 한국만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한국의 여론은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타겟으로 한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프로그램이 한국으로서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붙잡아도 베트남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수개월 뒤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베트남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대기업들이 현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다가 한국이 나아지자 이를 철회한 것도 베트남 경제는 호재를 놓친 것이 되며 앞으로 산업활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행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2019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약 1,500만 명의 외국 관광객 중에 450만 명이나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한동안은 해외여행을 떠나기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한국은 그중 가장 먼저 해외여행을 오픈할 수 있는 모범 방역국인데 뒤늦은 손짓을 해봤자 예전만큼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한국과는 다른 체제로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도 순차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인데 베트남은 먼저 갈 수 있는 해외여행국으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과연 많은 한국인이 다시 베트남에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티르브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